가장 큰 애로는 건조해야 될 물량이 거의 바닥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 그 선박 발주가 2014년부터 계속 줄었는데 특히 작년에는 70% 가까이 줄면서 국내 조선소들은 수주량이 80% 가까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조선소들은 거의 수주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조 물량도 지금 바닥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형 조선소가 도산했고 소형 조선소는 2004년에 124개에서 2014년에는 69개로 감소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대형 조선소에 비해서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특히 이제 그 설계 기술과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기술이 더더욱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좀 열의를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등한시 해왔지 않느냐. 주로 큰 배 중심으로 조선 빅3 일쪽에 치중하다 보니까는 중소조선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필요한 수요의 자리를 일본이라든가 그 다른 선진국의 그 중고 선박 폐선에 가까운 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한 그 수요를 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그 어떤 뭐 해양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고치 예식을 심어주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출선 쪽으로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대형 조선 업체들은 수출할 수 있는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중소형 업체들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 선박을 수주를 한다 그래도 선주 측에서 요구하는 선박에 대한 그 RG 선수금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발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 이행에 따른 RG, 계약 이행 보증, 피본드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약 이행 보증 경우 서울보증에서는 요구하는 조건은 상장회사, 연매출 3천억 이상, 현금 또는 예금 담보, 부동산 1순위가 같은 가격의 담보 조건이 있다. 이런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조건이며, 셋째는 금융권의 조선사람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따른 금융지원책인데, 신용대출이 끝나면 무조건 10% 이상 갚아 상환하는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신용 빙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RG 문제는 중소형 조선소 자체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대형 조선소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담보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요. 간접적으로 금융권의 협조 요청을 해서 조금 그 중소형 조선소들이 RG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을 좀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담보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줄여서 중소형 조선소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성과 수준에서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가이드라인을 금융권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선박을 건조해서 인도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은 소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권을 대상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대두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RG하고 관련되어 있는 특별 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선박금융공사, 내부적으로는 WTO 규정 위반 등으로 부처 간 공사냐 주식회사 형태냐를 두고 설랑설레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형 조선 해운 선수금 환급보증 RG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좋은 방안은 신용보증기금에 중소형 조선해운 보증기금을 정부에서 투여해서
약 5천억에서 1조 규모의 신용을 제공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은행 관리나 법정 관리 중에 있는 기업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산하, 국책금융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 등 국책금융권에서 중소조선소에 적극적으로 RG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제일 그 중요한 게 첫째가 그 정부에서 우리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사를 좀 해서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중소형 조선소 업체들이 정부에서 발주하는 그 강공선을 입찰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수요 기간에서 당초에 그 선박된 설계 그 내역보다도 조달청에 그 제출한 그 설계 내역을 보면은 금액이 사실상 한 10%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90% 정도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10%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10%에다가 조달청에서 또 기초 금액을 산정할 때 한 4% 정도를 또 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86%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들이 입찰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게 되면 그 입찰하는 그 금액에서 또 88% 선으로 써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업체가 수주를 받아오는 금액은 80% 선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조달청 내에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세계 시장 자체가 워낙 그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에서 내수 창출을 통해서 건조 물량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조선소들이 할 수 있는 관공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안운항 선박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노후 선박을 교체 지원을 한다든지 선박 펀드를 통해서 선박 건조를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물량을 건조해야 될 물량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중소조선소의 건조 물량으로 연계될 때 정책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선박 운행 내용 연수를 현재보다 운항할 수 있는 내용 연수를 줄이고 노후 선박 대체 사업 확대로 정부 선박 및 민간 선박 발주량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양 레저 선박들이 거의 일본이나 그다음에 그 중국이나 저런 곳에서 중고 선박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산재대가 있는 해양 레저 선박들의 거의 90%가 수입되어 온 중고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 중고 선박이 앞으로 넘쳐나면은 우리나라에 산재대가 있는 해양 레저 업체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중고 선박들이 사실상 그 검사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그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적어도 신령이 30년이 넘은 배들이거든. 실제로 그 선박 여기에서 보면은 과연 뜰 수 있는 배가 들어오는지 그거 참 궁금해요. 그다음 그 배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났으면 그 배의 부품이 과연 있겠다는 이야기죠. 수입 자유화에 대해서 그래서 오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제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 검사 전문 기관에 다 검사를 받아서 신규로 제작을 합니다. 그런 데 비해서 수입 선박의 경우에는 그 완성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좀 그와 차별을 해서 정부의 그 검사 규정을 좀 강화를 해서 선박 연령을
연령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한다든지 선박의 노후화나 설비의 노후화 상태 확인서를 받도록 한다든지 주요 장비의 검사 규정 강화 등으로 해서 해상 안전 사고를 대비하고 국내 제조 선박과 검사 규정을 좀 균일하게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공공 마리나 시설에 지금 현재는 국내 선박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박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좀 마리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노후화라든지 등록 여부를 따라서 그 후순위 그 계류 선박들은 좀 자리를 양보해주는 이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물량이 없는 관계로 안정적 인력 운용이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적응할 수 있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2, 3년 동안 직원 채용 시에 기업 부담금의 한 30%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채용 지원 직접 그 임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기타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 지원 이런 부분들도 공영 방송을 통해서 좀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이제 해양 레저 산업 분야에서는 마리나라든가 해양 레저 선박 제조 그리고 관광 스포츠 다양한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균형 있게 법제화를 시켜서 이 산업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에 보면은 과연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 요트 그 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진짜 그 배가 없어서 학교에 입학을 못하는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그런데 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지원도 되고 국가에서 한다면 많은 지원이 있다면은 많이 그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나중에 나는 이런 배를 만들고 싶다. 나는 이런 배를 디자인하고 싶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우리 같이 배 만드는 사람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회사에 가서 더 나은 기술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기초 부분이 없는 데서 중간만 이래 계속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 해양 레저 분야에 이 일을 해본 사람이라든가 접해본 사람들이 양성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거리가 없으니까 어떤 고용 차원에서 그냥 밀어넣는다고 이 문제는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력 충원은 힘들다고 봅니다. 아주 기초부터 장기적으로 보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형 조선소는 다양한 선종을 건조함으로써 조선기자재 산업 등 파생 산업에 대한 발전 효과가 매우 크며 지역의 산재에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에 대한 효과가 매우 크며 기술 지원 및 금융 지원의 반응이 매우 빠르고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기술만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어렵고 거기에 플러스 가격이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가격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게 되면 결국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귀결이 됩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설계에 상당히 많이 집중해서 R&D도 좀 진행이 되어 왔고 또 교육 자체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생산 공정 이쪽 부분에 대해서 혁신할 수 있는 R&D들이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 사실 중소형 조선소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으로 보면 화려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력도 대형 조선소와 이렇게 크룸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기술이라는 부분도 대형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기술들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건조에 유지한다면 활용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중국과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중소형 선박 기술 개발을 하여 중소형 조선소 기술 지원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중소형 조선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였는데요. 레저 선박 부품 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을 통하여 부품 국산화와
시험 인증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소형 고속 선박 설계 지원 센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는데 고속 예인 수조를 설치하여서 선박의 핵심 성능을 평가 검증할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선박 ICT 융합 장비 기술 지원 센터를 통해서 핵심 기술 기반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현재까지는 계속 발전해 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저급 재래 선종 위주로 이렇게 경쟁력을 하다가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고부 가치 선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LNG라든가 초대형 컨테이너 선정 이런 게 가는데 단선 전종이라고 하는 벌크 캐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과연 이런 고부 가치 선종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작업량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는 탱커라든가 벌크 캐리어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는 좀 등한시했던 그러나 중소형 조선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선정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R&D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기업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포기하지 말고 가야 앞으로 향후 50년 정도라도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에 있어서 중국을 누르고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조선소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기술 역량을 축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건조 공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조 공정의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선종에 특화해서 시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선 해운은 리스크는 어디서 오냐면 쉬핑 마켓, 선사 그리고 전소 리스크가 조선 해운 리콜, RG 리콜 가능성을 일으킨 3대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소형 조선소들은 지난 10년 동안 키코 피해로 인하여 거의 전멸했고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역으로 살아있는 중소형 조선소들은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엇박자 정책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해운 조선 미래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레저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하는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법을 바꾸고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해서 어떤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생겼으면 좋겠고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토론된 것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줌으로써 우리 중소형 조선소 업체가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제조 선박 기술 개발에는 이런 지원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필요한 시기니까 정부 지원으로 해서 개발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국내 소비자들도 국내 제조 선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